얼마 전 이집트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국회 대표단 일원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번 COP27의 주요 합의사항은 기후위기의 원인이 산업화 과정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온 화석연료이고 그 주범은 선진국이다. 그리고 2050년까지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서 더 빠르게 지구온도를 1.5도 이하로 낮추고 더 강력하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새삼 재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이 기후위기 원인 제공자인 만큼 기후재난 피해자인 개도국에게 적절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COP27 의원총회에서 파키스탄 환경부 장관이 울부짖는 연설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올여름 파키스탄은 유례없는 호우로 겐지스강이 범람해서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1,700여 명이 숨지고 3,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절규하면서 기후악당 선진국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책임과 손실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절규가 탄소 중립을 역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타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봄 강원도의 극심한 가뭄과 산불 피해도 서울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유례없는 대규모 피해였습니다. 가을 태풍 흰남노로 엄청난 폭우와 냉천이 범람해서 포항제철이 침수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재건 공정이 유례없이 마비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기후위기 대응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란 점이 너무나 뚜렷해졌습니다. 아다시피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에 달합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연료비 변동에 매우 취약합니다. 올해 한전 적자 누적은 3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가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더욱 빠르게 화석연료 에너지를 줄이고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가고 에너지 산업 구조 개편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유일하게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산업부가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8.6%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수립했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8.6%나 낮추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인 만큼 사용 후 핵연료봉 처분장도 없이 원전 비중을 대폭 높였습니다. 오히려 줄여야 할 화석연료 비중은 0.5%나 늘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탄소 중립 이행하겠다고 하지만 이처럼 실행 계획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NDC 이행 계획을 전부 뒤집어 엎고 오히려 이명박 정권 때로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에너지,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대한 무지는 이제 도를 넘었습니다. 억지와 오기가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세, 아리백, ESG 경영 도입 확대를 하고 있고 이처럼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않는다면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의 무역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격렬하게 빈발하고 있는 기후재난에
어떻게 대비할 것입니까? 설마 윤석열 대통령이 기후재난으로 인한 자연의 보복과 사회적 재난도 자신의 특기인 검찰 수사, 압수수색으로 막으려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고 나서 사후 약방문,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악순환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